자,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재 3장 중간 규모의 라우트 히더 네트워크 구축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은 우리 라우팅에 대한 복습을 잠깐 했었죠, 그죠? 이미 여러분 알고 있듯이 라우팅은 정적 라우팅, 그 다음에 동적 라우팅,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를 한번 잠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의 장단점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하단에 라우티드 프로토콜과 라우팅 프로토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 우리 지금 이제 3장하고 4장, 5장에는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뭐 OSPF나 EIGRP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133페이지. 그래서 라우팅, 결론적으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정적인 방법과 뭐가 있다? 동적인 방법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부분 자체가 이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지는지 정적과 동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라우팅 어떤 프로토콜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133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단에 우리 IGP라는 것과 우리 EG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 구분을 했었는데 이 구분은 우리가 AS 관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더라. AS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말로 자율 네트워크 또는 자치 네트워크라고 해서 독자적인 라우팅 정책을 가지고 운영되는 하나의 네트워크 영역을 우리는 하나의 AS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AS가 바로 누구라고 했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ISP가 우리가 알고 있는 KT나 LG 플러스나 또는 SK 브로드밴드가 대표적인 AS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학교도 뭐라고 했죠? 하나의 AS. 대기업, 방송국, 신문사, 등등등. 우리 국내에 AS가 한 몇 개 있다고 했죠? 한 7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이 700여 군데를 여러분 확인하려면 어디 가면 된다? 바로 AS가 관리되고 있는 인터넷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or.kr 사이트 가서 한번 우리 국내 AS가 어떤 회사들이 국내 독자적인 라우팅 정책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그 AS 넘버가 몇 번인지, AS는 우리가 넘버가 중요합니다. 이 넘버도 우리가 뭐라고요? 돈 주고 사는 공인 AS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설 AS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까지 우리 수업에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인 AS 넘버, 우리 학교의 AS 넘버는 돈을 주고 구입하는 공인 AS 넘버입니다. 우리 학교의 AS 넘버가 몇 번인지도 한번 인터넷진흥원 사이트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S 관점에서 우리가 IGP냐, EGP냐를 구분했죠. 하나의 AS 안에 있는 라우터들 간의 경로를 주고받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말한다. IGP. 우리말로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입니다.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반면에 AS와 AS 간에도 우리가 경로 정보를 주고받아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AS와 AS 간의 경로를 주고받는데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EGP라고 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익스테리어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학교 같은 경우 만약에 오른쪽 우리가 우리 학교를 보고요, 우리 학교를 보고 캠퍼스를 보고 왼쪽 우리가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KT를 본다면 이렇게 KT, KT 안에도 많은 라우터들이 존재하죠. 그 라우터들 간의 경로 주고받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바로 IGP라는 IGP 종류인 OSPF를 사용한다고 했죠. 우리 학교도 뭘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학교도 하나의 AS고 우리 학교도 학교 안에 들어있는 많은 L3 장비, 라우터가 아니고 요즘에 L3 스위치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L3 스위치를 이용해서 경로 정보를 주고받을 겁니다. 우리 학교도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 IGP 중에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KT와 우리 학교 간에 또 경로 정보를 주고받아야만 우리 학교의 어떤 호스트 PC들이 KT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그죠?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인터넷 서비스를 받은 어떤 데이터가 다시 또 우리 학교로 들어와서 일반 사용자들 PC, 그죠? 어떤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뜬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AS와 AS 간에도 뭐 한다? 경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경로 정보를 주고 받는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을 바로 EGP라고 하더라. EGP. 대표적인 우리가 EGP 라우팅 프로토콜이 바로 BG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S 관점에서 IGP와 EGP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 교재 134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34페이지 노트 보시면 IANA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 1학기 때 우리 IP 주소 수업을 할 때 우리 전 세계 인터넷 관련된 자원을 관리하는 기구는 바로 IANA.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 세계를 5개의 대륙에서 우리가 또 이 인터넷 자원을 관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은 APNIC이라는 아시아 태평양 닉에 속한다고 했고, 그 APNIC 밑에 우리나라는 바로 뭐 기사, 그죠? 옛날에 캘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JPNIC, 중국 자이니c 이렇게 우리가 나라별로 우리가 그죠? 이렇게 인터넷 자원을 관리하는 기구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IANA라는 단어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또 우리가 그 경로 정보를 주고받는 어떤 알고리즘 방식에 따라서 거리 벡터라는 게 있었고, 또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라는 게 있었고, 요 두 놈의 어떤 성격을 섞어놓은 하이브리드, 다른 말로 고급 거리 벡터, 이 디스턴스 거리 벡터의 어떤 성질을 가지면서 약간 진보된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시스코에서 내놓은 EIGRP라고 했습니다. EIGRP. 기억나나요? EIGRP. 링크 스테이트는 누구였죠? OSPF. 자, 이런 구분을 여러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 벡터는 대표적으로 뭐 표준 립. 예. 시스코에서 우리가 발표한 게 뭐가 있다고 했죠? IGRP. 이 IGRP라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을 약간 확장한 것이 바로 뭐다? 앞에 EANCD를 붙여서 바로 EIGRP입니다. EIGRP.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경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예, 거리 벡터는 사실은 뭐 좀 단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링크 스테이트, OSPF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것이며 그다음 EIGRP에 대한 설명도 5장에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홉수, 대역폭, 지연, 로드, 신뢰성, 코스트. 자, 이런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나요? 기억이 나나요? 바로 매트릭 값이라고 우리가 칭했죠. 매트릭 값. 그래서 우리가 립은 이 매트릭 값은 어떤 목적이 사용된다고 했습니까? 라우트는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존재한다면 어디로 가는 경로가 제일 좋은 경로인지를 판단해서 이 라우트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반드시 최적 경로 하나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하더라. 그러면 이 두 경로 중에 어느 경로가 더 좋은 경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매트릭이라고 부르더라. 예, 가장 좋은 경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매트릭이 바로 립이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홉 카운트, 라우트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요 토포로지 그림에서 립을 우리가 이용해서 라우팅 한다면, 자, 위로 갈 때도 홉이 몇 개입니까? 라우트를 하나, 2개 거칩니다. 밑으로 갈 때도 라우트를 몇 개? 2개 거치죠. 결국은 매트릭 값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가는 어떤 경로가 2개 이상 존재하는데, 매트릭 값이 만약에 똑같다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두 경로 전부 다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시킵니다. 두 경로 다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의 패킷은 위로, 하나의 패킷은 밑으로. 이렇게 패킷을 분산해서 보내는 영어로 이걸 우리가 로드 밸런스라고 한다고 했죠. 로드 밸런스. 그 패킷을 분산하면 우리가 이점이 있죠. 좀 더 빨리 100개의 패킷을 보내는데 한쪽 경로에 100개를 보내는 것보다 50개 나눠 보내면은 훨씬 빨리 우리가 목적지에 100개의 패킷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경우는 이 두 경로의 뭐가 어떤 그 속도, 밴드위스가 똑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이 그림상 보게 되면 위로 가는 우측으로 가는 경로는 256K입니다. 속도가요. 그 다음에 밑으로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T1. 자, T1 속도가 우리가 이렇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1.543메가예요. 요즘은 사실 이런 어떤 속도로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하지 않습니다. BPS.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뭐 100메가, 그죠? BP 또는 1000메가, 기가빗 이더넷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측으로 가는 경로가 256이고 왼쪽은 1.543메가bps T1 속도라는 얘기죠. 몇 배입니까? 거의 5배가 빨라요. 이런 경우 로드 밸런스를 쓴다는 것은 오히려 더 손해겠죠. 밑으로 T1 속도인 아래 경로로 패킷을 다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립을 돌렸을 때 이러한 어떤 상황의 토폴로지라면 요 위로 가는 경로가
홉은 실질 2개지만 홉이 몇 개? 2개보다 많은 3개다 또는 4개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으로 홉 카운트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라우트는 밑으로 가는 경우 홉 2개니까 밑으로 가는 경우 하나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하게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은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2개 이상 한다면 반드시 베스트 경로, 가장 최적 경로 하나만 선택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경로가 최적 경로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값을 뭐라 한다? 매트릭이라고 하더라. 이 매트릭은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좀 다른 값들을 씁니다. 그래서 립은 홉 카운트, OSPF는 뭘 써요? 코스트, 우리말로 비용이란 겁니다. 이 코스트는 우리가 사장에 가서 자세히 얘기 나옵니다만 OSPF 수업을 할 때 바로 속도를 갖고 계산합니다. 256과 T1, 이 속도를 가지고 계산 공식에 집어넣어서 어떤 경로가 최적 경로, 베스트 경로인지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경로란 것은 빨리 갈 수 있는 속도가 빠른 경로가 좋은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OSPF는 우리가 이 그림상 본다면 아래 경로, 이 T1으로 가는 경로를 선택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이 아래 경로만을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할 것입니다. 하나만요. 하나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OSPF는 코스트라는 매트릭 값을 사용하는구나. 그 코스트는 밴드위스, 대역폭입니다.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구나. 그렇게 말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EIGR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 아까 우리 고급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시스코에서 내놓은 시스코 라우트에만 사용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일 수가 없겠죠. 왜? 어느 네트워크가 시스코 장비만을 100% 가지고 운영되는 네트워크는 잘 없습니다. 대구 지역의 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는 대구 대학교만 우리가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을 씁니다. 대구 대학교만 학교 캠퍼스가 전체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코의 어떤 EIGRP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구 지역만 해도 대부분의 대학교, 대구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교는 시스코 장비하고 또 다른 서드파티, 다른 어떤 밴더 장비를 섞어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시스코 장비를 한 7, 80% 많이 쓰지만 나머지 30%는 시스코 회사 장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은 바로 립하고 OSPF인데 대학 캠퍼스는 우리가 규모가 좀 큰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EIGRP를 만약에 이 네트워크에서 라우팅을 우리가 구축 운영을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EIGRP도 위로 가는 경로, 아래로 가는 경로, 어느 경로가 최적 베스트 경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EIGRP는 바로 이렇게 여러 값, 이 우리가 나중에는 K 상수값이라고 합니다. K 상수값. 이 K 상수값, 우리 K1부터 K5까지 5개가 있는데요. 우리 MTU까지 사실 우리 책에 더 있을 겁니다. MTU는 지금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빼버렸는데요. 어찌되어도 이런 K 상수값 5개 값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2개의 값입니다. 밴드위스하고 딜레이. 자, 어찌됐든 이것도 계산 공식이 우리 교재는 안 나오지만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계산 공식도 한번 얘기를 5장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IGRP도 결국은 밴드위스를 갖다가 매트릭 값에 사용하네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EIGRP도 속도, 밴드위스는 대역폭, 속도입니다. 즉, 속도가 빠른 경로를 최적 경로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EIGRP도 아래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하나만. 자,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은 매트릭이라는 값을 가지고 최적 경로를 판단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하나의 경로만을 우리가 등록을 시킨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 그림 이야기니까 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그럴 내용입니다. 자, 그와 함께 하나의 값이 더 있다고 있습니다. 라우팅 어떤 네트워크에서 경로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어느 경로가 좋은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값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했죠? 관리 거리 값. 줄여서 우리가 AD 값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했죠. AD 값.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우측에 보면요. 표 3-1에 우리가 바로 각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가지고 있는 디폴트 관리 거리 값을 지금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EIGRP가 90이고 OSPF가 110이고 그 다음에 RIP DB와로 120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우리 라우팅 테이블에 C로 올라오는 것은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라우트 입장에서 요 경로, 요 네트워크는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 없다?
관리 거리값이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 거리값이 0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적 S는 우리가 정적 라우팅을 걸게 되면은 우리 S하고 이렇게 목적지 네트워크 주소가 나오고 스퀘어 브라켓이 나오고 앞에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우리 수업할 때 유심히 보셨다면 자, 이 스퀘어 브라켓 앞에 오는 이 숫자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AD 값이에요. AD 값. 그 다음에 뒤에 이 숫자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좀 전에 말했던 매트릭 값이라고 했죠. 매트릭 값. 근데 우리가 정적 라우팅은 매트릭 값이 필요가 없죠. 관리자가 경로를 결정해버리니까. 비교할 어떤 그런 값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EIGRP를 우리가 세팅한다면 라우팅 테이블에 코드가 T로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스퀘어 브래켓 앞에 여기 숫자가 얼마 올라온다? 90. 이란 게 올라오고 슬래시하고 뒤에 숫자가 또 올라오겠죠. 요 뒤에 숫자가 뭐라고? 여기 바로 매트릭 값. 이게 좀 전에 말했던 EIGRP는 밴드위스하고 딜레이 값이라는 K 상수값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OSPF를 쓴다면 라우팅 테이블에 O라는 코드가 등록되고 관리 거리 값이 얼마? 1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나중에 확인 다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또 배터리 값, 코스트 값이라고 했죠. 이걸 우리가 또 밴드위스를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RIP, 만약 립을 쓰고 있다면 이 값이 얼마라고요? 120이라는 숫자가 올라올 겁니다. 디폴트 값입니다. 그 다음 뒤에는 뭐요? 이런 숫자가 홉 카운트.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라우트 몇 개 거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 이전에 이런 어떤 그 매트릭 값이나 관리 거리 값을 이해한다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볼 때 좀 더 유심히 그죠? 이런 또 스퀘어 브래켓 안에 숫자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AD 값은 언제 사용되느냐? AD 값은 자, 이 그림 보게 되면 이 우측에 이 호스트가 A 네트워크에 지금 도달하게 한 경로가 지금 2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밑으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위로 가는 경로는 OSPF로 경로를 학습을 해서 OSPF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밑으로 가는 경로는 EIGR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로 지금 현재 갈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 하나의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2개 이상 쓰고 있네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2개 이상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써서도 안 돼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써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한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3가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좀 고급 과정 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 이 3가지 즉 두 개 이상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하나의 네트워크가 쓸 수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대표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부분이죠. 기존에는 우리가 이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가 하나만 사용을 하다가 자, 어떤 목적지까지 경로가 하나밖에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로 가는 경로가 라우터가 죽거나 연결이 끊겨버리면 이 호스트가 A 네트워크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2장에 그 스위치 수업을 할 때 그죠? 이중화라는 우리가 개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비도 이중화, 링크도 이중화. 그 이중화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의 우리가 링크가 하나의 어떤 지점이 결함이 생기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게 만들면 위에 링크가 다운되면 밑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의 어떤 가용성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무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이중화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OSPF로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을 이거 반대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를 밑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의 경로를 만들면 있어갖고 좀 그 회사의 어떤 그 경비가 여유가 있어서 모든 라우터를 시스코 라우터로 다 구축을 했어요. 시스코 라우터로. 네. 그래서 EIGRP로 쓰다가 결국 하나의 링크만 쓰다 보니까 문제가 바로 이 링크가 다운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좀 지웠다가 다시 볼까요? 네. 하나만 쓰고 있다가 그래서 이 링크가 다운되게 되면 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이중화,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에 경로를 하나 더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위에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라우터를 재구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어떤 그 경비에 어떤 여유가 없어서 시스코 라우터가 아니라 다른 타 회사, 일반적인 어떤 서드파티 장비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시스코 장비니까 EIGR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현했는데 위에는 시스코 장비가 아니니까 EIGRP를 쓸 수가 없겠죠. 뭘 써야 돼요?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2개 이상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우터는
EIGRP로 가는 경로가 좋은 경로인지 OSPF가 가는 경로가 좋은 경로인지를 판단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우리가 비교하는 값이 바로 뭐예요? 관리 거리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OSPF는 얼마라고 했죠? 아까 관리 거리 값이 110, EIGRP는 얼마라고 했죠? 90이라고 했습니다. 90. 그럼 결국 관리 거리 값이 90이 더 작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라우터는 EIGRP로 가는 경로, 이 경로가 좋은 경로라고 판단하고 라우팅 테이블에 EIGRP로 가는 경로, D 코드를 이용해서 EIGRP로 가는 이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경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 다운되게 되면 위로 가는 경로가 라우팅 테이블의 O에서 이렇게 또 활성화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용성을 우리가 유지해준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 우리가 라우팅에서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경우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어떤 경우에는 매트릭 값을 이용해서 그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죠? 하나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는 상황에서 2개의 경로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매트릭 값을 비교해야 되고요. 2개 이상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로 2 경로를 알고 있다면 그때는 관리 거리 값을 이용해서 어느 경로가 좋은지를 판단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트릭 값과 관리 거리 값을 반드시 이렇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표로 한번 우리가 이 거리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거리 벡터, 예, 거리 벡터, 거리와 방향만을 가지고 라우팅을 한다. RIP는 표준이고요. IGRP는 시스코 전용입니다. 시스코에서 만든 프로토콜. 예. 그 다음 링크 스테이트는 우리가 OSPF 표준, ISIS 사실 뭐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TCP/I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나온 게 사실 아니고요. 예, 그래서 잘 쓰진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EIGRP도 우리가 고급 거리 벡터지만 성격은 뭐예요? 성격은 링크 스테이트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같이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거리 벡터는 우리가 일단 광고 경로 정보를 갖다가 라우터끼리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광고를 업데이트를 하더라. RIP는 몇 초? 30초. IGRP는 몇 초? 90초. 지금 IGRP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자, 주기적 업데이트 한다는 말은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신뢰성 메커니즘이 없다. 광고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응답을 그죠? 해주면은 그 반대편 이웃 라우터가 다시 보낼 필요가 없는데 이 거리 벡터는 그런 그 신뢰성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경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경로를 무조건 옆에 있는 이웃한 라우터한테 그냥 주기적으로 광고할 뿐이에요. 그럼 그 라우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광고하는 부분을 수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링크 스테이트는 이벤트 업데이트라고 해서 변화가 물론 최초 한 번은 광고를 하겠죠. 광고하게 되면 얘는 신뢰성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가 경로 정보를 광고하게 되면 이웃한 라우터는 반드시 받았다고 나중에 이 응답하는 패킷을 갖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웃한 라우터가 내가 보내는 어떤 그런 경로 정보를 받았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럼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는 신뢰성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주기적 업데이트보다 이렇게 신뢰성 메커니즘이 있는 링크 스테이트의 광고 방식이 더 효율적이죠. 얘는 계속해서 보내다 보니까 불필요한 트래픽이 우리가 좀 유발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하지만 링크 스테이트 OSPF는 적어도 30분마다 한 번씩은 토폴로지에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한번 요약된 정보는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30초와 30분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업데이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거리 벡터는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합니다. 방송으로 광고를 해요. 브로드캐스트 방송으로. 당연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브로드캐스트 방송할 때 쓰는 IP가 25.25.25.25 로컬 다이렉티드 브로드캐스트. 우리 뭐 RIP 립을 라우팅을 한번 걸어서 광고하는 방법을 한번 봤잖아요. 디버그 IP 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기억합니까? 네. 그리고 립을 세팅한 다음에 디버그 IP 립이라는 그죠? 네. 우리 1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명령 아닙니까? 그죠? 그 1권에 그러니까 디버그 IP 립이라는 이런 명령을 통하면은 서로 광고하는 걸 샌드하고 리시브하는 걸 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목적지 IP를 252525로 실어주로 광고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RIP 중에도 버전 1이 그랬었죠. 버전 1. 버전 2는 또 멀티캐스트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반면 링크 스테이트는 멀티캐스트 방송으로 광고를 합니다. 멀티캐스트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IP 시간에 수업했던 D 클래스 계획이죠. 224.5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0.0.5번이 바로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광고할 때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목적지 IP입니다. 립 버전 2는 우리 그또 일본에 했습니다만 립 버전 2도 멀티캐스트, 보험보다는 약간 더 기능적으로 향상이 된 것이 멀티캐스트 방송을 할 수가 있었죠. 24.0.0. 끝자리가 9번이고요. EIGRP는 멀티캐스트 우리가 방송을 사용하는 IP가, 목적지 IP가 24.0.0. 끝자리가 10번입니다.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이 링크 스테이트, 좀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이렇게 멀티캐스트로 방송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 브로드캐스트는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좀 네트워크의 부하를 유발하는 방송 방식이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버전 4에 지금 브로드캐스트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버전 6는 아예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 벡터는 풀 업데이트, 라우팅 테이블 있는 걸 전체를 계속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방송으로 광고를 합니다. 예. 이미 알고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전부 정보를 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반면 링크 스테이트는 증가분, 변화가 있는 것만 업데이트합니다. 그 당연히 뭐 증가분 업데이트가 효율적이겠죠, 그죠? 예.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들으면 뭐 속된 말로 잔소리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귀찮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프로젝트는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런 차이점. 그 다음에 우리 거리 벡터는 로드 사인이라고 해서 루머에 의한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오탄 라우터가, 자, 이오탄 라우터 알려주는 어떤 경로 정보를 이 라우터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갖다 알려줘도 얘는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어 경로로 활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문에 의한, 소문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길 수 있냐? 루프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루프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아주 취약한 어떤 현상이죠. 네트워크를 다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 현상이 바로 루프 현상이다. 심지어 스위치에서 루프가 무한 루프에 빠지면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브로드캐스터 스톰, 브로드캐스터 폭풍, 그죠?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장비의 어떤 CPU의 어떤 프로세스를 급격히 우리가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CPU의 자원이죠. 없게 되어서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데 사실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요.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리 벡터는 테이블을 하나만 가집니다. 라우팅 테이블. 아니, 하나만 가지면 어디지? 뭐, 여러 개 가질 필요가 뭐 있냐? 자, 우측에 링크 스테이트 보십시오. 테이블이 기본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테이블이 많다는 것은 물론 뭐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고 또 뭐 계산할 게 있다고 CPU가 좋아야 되고 하지만 좀 이따가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경로를 갖다가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기 전에 아까 우리가 거리 벡터는 이오탄 라우터 알려주면 바로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얘들은 아닙니다. 이 이오탄 라우터가 알려준 어떤 그런 경로가 진실된, 즉 루프가 없는 경로인지를 확인을 하고 또 그 목적지로 가는 경로의 최적 경로가 어디로 가는 경로가 최적인지를 갖다 우리가 계산을 일일이 다 합니다. 이런 테이블에 모든 경로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링크 스테이트는 루프에 불이하다. 루프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네트워크 루프는 아주 위험성 가지는 현상이라고 했죠. 결국 링크 스테이트 루프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됐고, 이렇게 루프가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링크 스테이트는 테이블을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을 좀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곧 따로 제가 설명을 이제 바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과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차이점, 그리고 반드시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가 내용을 지금 첫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왜?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해해야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수업할 3장의 뒷부분과 4장, 5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을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을 분류하는 어떤 방법은 AS 관점, 그 다음에 경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 어떤 메커니즘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클래스 관점. 자, 그래서 먼저 AS 관점은 우리가 하나의 AS 안에 있는 라우터들 간의 경로 정보를 주고받느냐. 그걸 우리가 뭘 한다고요? IGP,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반면에 AS와 AS 간의 경로 정보를 주고받느냐. 그걸 뭘 한다고요? EGP,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라우팅 프로토콜은 바로 우리가 IGP 라우팅 프로토콜. 우리가 공부할 라우팅 프로토콜도 세 가지. RIP는 이미 1학기 때 알아봤고요. 바로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거는 OSPF하고 뭐하고 EIGRP, 고급 라우팅.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OSPF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과 시스코에서 내놓은 고급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이 두 개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알아봐야 됩니다. EGP인 BGP는 좀 고급 과정 가서 우리 고급 기술이다 보니까 고급 과정 가서 우리가 확인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 교재는 BGP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 관점에서 EGP는 AS와 AS 간의 라우팅을 할 때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BGP가 바로 대표적인 EGP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그 다음 우리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아까 바라봤습니다만 RIP와 시스코의 IGRP.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는 OSPF, ISIS, BGP도 링크 스테이트 특징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IGRP도 하나 그죠? 적어놓으면 좋다고 했죠. EIGRP. 이것도 링크 스테이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과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 자, 이 프로토콜의 차이는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1학기대로 입을 돌려서 확인했습니다만, 광고할 때 서버넷 마스크, 그죠? 프리픽스. 서버넷 마스크를 포함 안 하는 게 우리가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광고할 때 프리픽스, 즉 서버넷 마스크가 포함되어서 광고되는 것이 바로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 이렇게 우리가 교재에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1학기 때 우리 봤던 교재를 보게 되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 분류가 클래스 풀은 서버넷 마스크가 포함을 안 하고 우리가 저번에 RIP를 우리가 세팅을 하고 디버그 IP 립을 한번 디버깅 해보니까 광고할 때 경로 정보만 막 광고를 했죠. 네트워크 대역만 뒤에 이게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버전 2를 딱 바꾸니까 광고를 이걸 그저 같이 포함해가 하는 걸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 립 버전 1 같은 경우는 서버넷 마스크를 광고하지 않으니까 광고를 받는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에 서버넷 마스크를 광고를 리시브, 즉 받는 라우터가 가정을 해가 집어넣더라. 그 가정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클래스 우리가 그죠? 그 관점 그 개념으로 그래서 A 클래스는 슬래시 8, B는 슬래시 얼마? 16, C는 슬래시 얼마? 24.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받는 라우터가 서버넷 마스크를 이렇게 가정을 해가 집어넣다 보니까 정확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클래스리스 같은 경우는 서버넷 마스크를 그냥 이오타 라우터 광고하는 대로 즉 이 경로 광고를 받는 것은 이오타 라우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대역 아닙니까? 그 광고를 받는 라우터 입장에서는 목적지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 경로에 IP가 몇 개가 있는가를 갖다가 정확히 판단하려면 목적지 라우터, 이오타 라우터가 알려주는 마스크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그 목적지에 존재하는 IP 대역이 사실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클래스리스는 말 그대로 좀 더 정확한 경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고 나중에 차차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가 되어지고 그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7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그죠? 중간에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137페이지입니다. 자, 뭐 어떻게 경로를 주고받는가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이거 사실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대신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140페이지 보세요. 아까 우리가 립은 뭐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루프가 생길 수가 있는 문제가 있더라. 루프가. 네. 왜? 이 안에 경로를 갖다가 그 루프가 없다는 걸
검증하는 계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없어요. 이웃한 라우터가 알려주는 정보를 그냥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어 버리다 보니까 루프가 생긴다. 그 이야기를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 뭐 142페이지 보세요. 이 그림에 이런 그림이 나오네, 그죠? 루프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더라. 루프란 게 똑같은 어떤 패킷이 목적지 모처다 뺑글뺑글 도는 걸 의미하는 부분이죠. 이런 게 이제 립의 가장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만 보기 바랍니다. 자, 143페이지 그 그림 밑에 보니까요. 최대 매트릭 설정, 루프 장애 처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죠? 결국 이렇게 루프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루프를 막는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그런 해결책, 루프, 경로 루프를 갖다가 우리가 막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 스프리트 호라이즌 기술이다. 여러분 교재 144페이지 보시면은 그림과 그림 사이에 스프리트 호라이즌 방식으로 라우트 루프 방지 보이나요? 145페이지 우리가 포이즌, 경로가 독이라고 알리는 포이즌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루프를 막는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그림 밑에 홀드다운 타이머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 147페이지 보시면 트리거 업데이트를 이용한 우리가 또 방식. 이런 등등 몇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RIP 같은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루프가 우리가 생기는 부분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에 비해서 조금은 우리가 비효율적인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까지 설명입니다. 150페이지 하단 보게 되면 링크 상태 프로토콜과 고급 거리 벡터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 VSM이라는 Variable Length Subnet Mask라는 우리가 클래스리스 어드레싱 기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